이승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만난 선배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 그리고 탄핵 중인 저한테 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거야. 와,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서도 보기 드문 현대판 도사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전쟁터에서 만난 유일한 아군 멘토 이야기와 함께 돈과 자유 그리고 유토피아에 대해 여러분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친구가 요즘 열받거나 화가 나면 필름이 끊어지듯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열만 받으면 평소에 눈 감고 하던 일을 엉뚱하게 처리하는 자신을 보고 한심하게 생각될 때가 있다고 해요. 이런 증세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상의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열받게 하냐고 물으니까 자기 마누라랍니다.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쌓이게 하는 원인 제공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래요. 친구의 하소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마누라가 남편을 무시하고 모든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거기다 주변에 돈 좀 있고 잘 나가는 남자를 은근히 마음에 두고 비교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온통 관심이 드라마에 가 있고 남의 일에는 발벗고 나서면서 제일 가까운 사람을 챙기지 않는 못된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그들의 부부 사이가 얼마나 열악한 상황인지 알만합니다. 친구는 견디다 못해 따지니까 자기가 피해자라고 똥 싼 놈이 성내듯 거품을 물고 달려드는 거랍니다. 마누라가 자기를 이렇게 만든 것이 너라며 울며 불며 난리 부르스를 피웠다네요. 더 이상 이야기 들을 것도 없어서 친구에게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진단해 보니까 둘 다 애정 결핍 증세가 심했어요. 서로 주지는 않고 받고만 싶은 병 말입니다. 이 병은 못 고치는 중병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큰 병의 원인 제공은 남편입니다. 한때 잘 나가다가 요즘 수입이 넉넉지 못하니 이런 모든 병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놈이 돈만 잘 벌어다 주고 마누라 일만 안 시켜 먹었어도 이런 일은 일어날 상황이 아닙니다. 학벌 좋고 인물 좋고 허우대 멀쩡한 놈이 뭐 눌릴 게 하나 없는데 그 돈 때문에 말년에 고생을 해요. 잔인한 천재 도스토옙스키는 돈 때문에 소설을 썼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돈은 주조된 자유다. 그래서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돈은 10배나 소중하다. 그의 작품 속의 인물들은 돈 때문에 만나고 돈 때문에 헤어지고 돈 때문에 죽이고 돈 때문에 자살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돈 때문에 불행하고 돈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애써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부부간의 싸움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닐 겁니다. 신앙이 약해서가 아닐 겁니다. 단지 살기가 힘들고 넉넉지 못한 데서 오는 하나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돈 때문에 부부 싸움하신 적 있으신가요? 솔직하게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뇌에 비해 얼마나 발전하고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뇌가 갖고 있는 풀이할 수 없는 이상한 기능들은 절대로 AI가 가질 수 없을 겁니다. 그 이상한 기능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시나요? 평소에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사교적이면서도 유독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가족에게는 정반대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다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뇌의 이상한 기능 때문이죠. 사람의 뇌는 무의식 속에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기능이 있는데 가장 가깝게 같이 하는 사람을 나로 인식해서 내 생각대로 통제가 되지 않을 때 불같이 화를 내게 된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에 비해 자뇌가 좀 더 활성화되어 있는 여성이 이런 성향이 더욱 강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30세 미만의 젊은 여성들에게 지금껏 살면서 가장 많이 화를 낸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거의 대부분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엄마래요. 내 몸, 내 생각과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을 내 자신으로 인식해서 더욱더 아껴주고 사랑해줘야 이치에 맞는 건데 사람을 창조한 조물주의 뇌도
완벽하지는 못했나 봅니다. 저는 요즘 왜 그리 수다에다가 구라가 그렇게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든 만나면 듣기보다는 말하기에 도취되어 있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허전함과 어떤 정서적 결핍을 내뿜는 과정이며 정신병의 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수다를 떨고 나면 몸과 머리에 쌓여있는 스트레스가 싹 가셔서 몸 안에 암세포가 죽는 걸 느낍니다. 미국의 큰 부자 워렌 버핏이 94세 나이에 그렇게 나쁘다고 하는 햄버거에다 감자칩에 콜라를 마시고 사탕을 즐겨 먹고도 건강하답니다. 그분은 그 정크 음식을 즐겨 먹고도 건강한 비결이 두 가지가 있대요. 잠을 충분히 8시간은 자고 오후 4시 이후에는 일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 기쁨을 달고 산대요. 글쎄 이건 제 추측인데요. 그분의 기쁨은 돈 버는 재미가 있을 테고 사실 돈 버는 재미가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들 하며 섹스보다도 좋다고들 해요. 그리고 있는 돈으로 없는 사람 도와주는 나눔의 기쁨도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없는 놈이 돈 벌기보다 돈 쓰는 영양가 없는 골프에다가 올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6번을 라운딩을 하며 삽니다. 그 이유가 무척 즐겁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매일 읽기 쓰기 수다 떨기 가끔 도박과 카지노를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살아보니 역시 그 어떤 것도 저에게는 이것보다 더 즐겁게 해줄 게 없는 듯해요. 어제는 겨울이면 호치민에 가서 추위를 피하는 배짱이와 이 시간을 수다를 떨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은 날씨 좋고 물가가 싸고 낙원처럼 살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주요 수다 주제가 집착이었어요. 돈, 정치, 종교에 집착을 하다 보면 무서운 정신 착란 증세가 생겨서 주변이 불행해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저는 그 세 가지 중에 어느 것도 집착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사는 지인은 요즘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까 망설인다며 톡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시국이 불안하다는 생각과 철통같이 믿고 살았던 재산 목록 1호인 아파트 값이 반토막이 나고 있어서 손해가 무지하게 크다고더라고요. 저는 젊은 날 전세를 살며 길을 쓰고 이 동네 저 동네를 찾아 이사를 다녔습니다. 돌이켜보니 파란만장한 이사 경력이 있어요. 강북에서 팔판동, 삼청동, 옥인동과 쌍문동에서 이사를 다니며 30년을 살았고 경기도 부천역곡에서도 3년을 살고 다시 서울 강남 방배동과 대치동에서 6년을 살았었습니다. 다시 장거리 이사를 해서 미국 동부의 아름다운 버지니아로 이민을 와서 23년을 살았습니다. 다시 동부에서 1600마일 떨어진 큰아들 사는 유타로 이사와서 14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젠 여기서 마지막 뼈를 묻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먼 훗날 노후에 또 다른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그곳이 노인 조건상 편한 모국 한국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글쎄 하루는 마음은 한국에 몸은 미국에 살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평생 여기저기 살면서 어디가 제일 편하고 행복했는지 돌아켜보니 한 곳도 좋지 않았던 곳이 없었어요. 긴 겨울 창밖을 내다보며 지루하게 보냈습니다. 창밖엔 알프스처럼 아름다운 눈 덮인 산이 보이고 집들 사이로 자동차가 분주하게 다니고 있어요. 분명히 바깥 세상은 한 폭의 그림 같은데 저는 긴 겨울 감옥에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우울한 날이 많았어요. 어제부터 날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어제 보슬비가 내려서 눈이 녹아 아름다운 동네 골프장이 오픈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드디어 겨울 감옥에서 추록한 날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꿈꾸는 유토피아는 어느 특정한 복지의 나라가 아니라 제 건강에 있다는 진리를 터득했어요.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스위스 계곡에 산다고 할지라도 천국이 아닌 지옥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사는 게 불편하고 부족해도 건강한 상태에서 사는 그곳이 유토피아라는 사실을 아는데 먼 길을 돌아 7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유토피아는 어디인가요?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오랜만에 인생의 전쟁터에서
오늘 유일하게 아군을 한 분 만났습니다. 아군은 LA에 사시는 덕수 인연 선배님이세요. 김 전무가 요즘 불쌍하게 탄핵 중에 있어서 쪽팔리게 별거 아닌 별거를 하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선배님 왈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씀이 틀렸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 당신은 분명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서도 보기 드문 현대판 도사처럼 빛나 보였어요. 선배님도 아내는 한국에 살고 선배님은 미국에 산다며 안 보니까 다툴 일 없어서 각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김전무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김전무는 사방에 모두 적군 투성이인데 메가더 장군 같은 아군 장군을 만났듯 했습니다. 선배님 왈 한국 여자의 뇌 구조를 연구 발표하셨는데 유별나게 좀 이상하다고 분석해 주셨어요. 평생을 살면서 남편이 하고자 하는 일에 노라고 하며 예스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런 과거를 따지면 자기가 언제 그랬냐며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거품을 물고 달려들어서 아예 말을 안 하고 산답니다. 그리고 여인의 뇌 분석가이신 선배님은 또 다른 위대한 연구 결과를 뒤늦게 해주셨습니다. 여인들은 1% 불행하고 99% 행복이 있다면 그 1% 불행 때문에 99%의 행복을 불행으로 바꾸는 뇌 구조를 가졌다. 뒤집어졌습니다. 키읔키읔. 아니 선배님 어째 그렇게 예리한 분별력을 가지셨는지 100% 공감했습니다. 선배님은 웬만한 유명한 심리학 박사보다 더 유능한 분처럼 보였습니다. 내친 김에 개털된 김전무는 주변의 교회 교우나 지인들 사이에 어떤 표정 관리를 지어야 하냐고 물으니까 무조건 연기를 하랍니다. 힘들고 불쌍해 보이게 하래요. 그 녀석 마누라한테 버림받고 쌤통이라는 느낌을 주랍니다. 그러다 보면 저 부부 다음 수순은 이혼하겠지 하며 끼리끼리 소문이 돌고 가십거리를 만들어 주랍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화장실에 가서 혼자 턱 빠지게 테스형하고 웃으랍니다. 아 그리고 유타 사는 맛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틀에 한 번 꼴로 샐러드에 스테이크를 먹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스테이크 먹는 게 싸기 때문이에요. 우리 동네 골든 캐럴 뷔페에 1시부터 4시까지 시니어 점심값이 9.99불에 음료수 포함입니다. 영감들이 4시 전에 줄을 길게 서 있어요. 3시 50분쯤에 들어가면 점심값 내고 저녁으로 스테이크와 햄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주말에 가면 음료수까지 21불 줘야 먹어요. 주중에 가면 정말 가성비가 끝내줍니다. 골프 회원권도 한 달에 부부가 200불인데 카트 포함에 주말도 포함이에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유타 사는 맛이 납니다. 유타로 이사 오시고 싶은 분 있으면 제가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떤 영천 촌놈이 오늘 아침에 뜬금없이 전화를 했어요. 형님 감을 딸 때 어느 때 가장 맛있는지 아셔? 글쎄 늦가을이 아닐까. 그게 말이요 감은 주인 없을 때 몰래 따먹을 때 가장 맛있다고 했다. 고놈 약간 바람기가 있는데 묘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같은 또래 친구분들한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김전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